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버는 방법은 주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잃지 않고 뭔가를 벌기를 원한다. 이게 주식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이 자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하락을 하고 나서 왜 빠졌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대답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부동산, 그리고 이제 주식이죠.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이 하는데 주식은 잘 몰라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월급만 모아서는 노후 준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죠. 제가 이제 많은 주식 전문가분들을 뵀는데 이분은 참 인간적이고 되게 따뜻하고 또 너무 투자를 하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눌러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주실 분 같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진채라고 합니다. 네. 네. 조그만 자산운용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투자연구회 스믹 14회 출신으로 대학생 투자 고수로 알려서 이때부터도 벌써 이제 이름을 알리셨군요. 저거 그냥 어디 언론에 인터뷰 한번 했는데 그래? 그 인터뷰 헤드라인에 대학생 투자고수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렇게 건가요? 네. 또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S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X등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연기금에서 기관자금 아웃소싱 위탁 운용을 맡길 때 네. 맡기고 나서 그 펀드의 성과를 평가를 네. 하거든요. 그때 S랑 A, B, C 등급이 있는데 S가 제일 좋은 건가요? 네, S가 제일 좋은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S등급을 받았으니까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이 40, 50대는 기회가 없거든요. 은퇴해서 내 자금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좀 그런 쪽으로 오늘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인문학자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웬만하면 깨지니까요. 네. 일단 아까 그 다니쌤께서 네. 그 가능하면 잃지 않고 네. 버는 방법을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그렇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잃지 않고 뭔가를 벌기를 원한다. 이게 주식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애초에 네.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던져야 될 질문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네. 질문이 중요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어느 정도까지 감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내 자산을 얼마 정도 노출시켜 놓을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은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다른 자산군보다는 좀 괜찮은 성과를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내가 노출을 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손실에 노출을 시킬 각오가 돼 있어야만 네.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버는 방법은 주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굉장히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조금 덜 불편한 방법은 네. 존재해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존재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뇌 구조가 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네. 뭔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유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네. 자동으로 우리 두뇌는 자동으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그러니까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패턴이 웬만하면 대체로 네. 틀린 패턴이에요. 아주 무의미한 패턴인데 네. 우리는 이게 유의미한 패턴이라고 패턴화 하려고 굳이 이제 네. 각을 잡는 건가요? 우리가? 네네네. 우리 두뇌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두뇌 구조 우리 자체가 몸 안에 어떤 그래요? 좀비가 자동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챕터 3에 보면 감정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 5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 현상을 있을 때 제 감정에 따라서 이 선택이나 결정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는데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네.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합리성의 반대편에 있는 네. 그리고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네. 보통 많이 인식을 네.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긴 한데 네. 의외로 감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그래요? 책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뇌과학 서적에서 그 책을 인용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두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네. 좀 망가진 사람은 지적인 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아니면 뭐 숫자 계산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뭐 이런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걸 결정을 못해서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그래요? 결국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뭐 먹지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군요. 논리적인 객관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인생 계획을 짜고 실제 행동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게 여기서부터는 좀 추측인데 네. 감정이 답을 정해줘야 되는데 답을 정하고 우리가 논리가 끼워 맞춰야 네. 되는데 근데 일단은 감정이 답을 안 정해주니까 논리가 아무리 왔다 갔다 이래저래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감정과 이성은 함께 가는 거다. 일단 네. 요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요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을 되게 폄하하는 그런 얘기로 좀 흘러갈 그렇게 수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대체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이성적으로 합리화한다고 보통 네. 이런 말을 들은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나쁜 네. 게 아니라 이제 네. 이걸 잘 조화롭게 하는 거.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감정이 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네. 막는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일단은 내 의사결정을 적는 거. 적는 네. 거예요. 네. 네.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되게 기록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되묻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왜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아마 그래요? 일기 혹시 선생님 쓰시나요? 초등학교 때 써보고 안 써봤어요. 그렇구나. 네. 일기를 아마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일기를 써보면 이게 명확하게 그래요. 느껴져요. 그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내가 썼던 일기를 딱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되돌아서 보면은 역시나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때 나는 굉장히 어렵구나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때는 내가 되게 편향되게 내가 한쪽 면만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당장 어제의 일만 하더라도 네. 어제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오늘 내가 다시 보면 또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때 감정 상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놓은 거 보면 맞아요, 이런 맞아요. 기분이 있었구나 그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논의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어떤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이라던가 네.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라던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상적으로 늘 이러면 사람이 피곤해서 못 그쵸. 살아요. 네. 네. 아무튼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결국은 그 의사결정의 질을 네.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될 때 네. 그때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그쵸, 네. 물론 당연히 지금의 이 선택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그쵸. 불확실한데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오늘 하는 의사결정보다 1년 후에 하는 의사결정이 좀 더 내가 맞을 확률이 네.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계속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네. 그런 바탕을 짜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게 단 하루만 지나도 되게 많이 사라져요. 네. 네, 그 컴퓨터에서 파일 불러오고 뭐 스마트폰에서 옛날 사진 불러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기억이라는 네. 게. 네.
현재의 감정을 섞어서 머릿속에서 음.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의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네.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그래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 애초에 그 기본 데이터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내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할 수 없죠. 기록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걸 글로 쓰는 순간 좀 더 구체화되고 맞아요. 또 이걸 내일이나 또 다음 달에 내년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맞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었나?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맞아요.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건데 그 주식을 사는 의사결정을 할 네. 때 네. 보통은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그 의사결정 언제 하느냐, 네. 장중에 하느냐, 장이 끝난 이후에 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장중에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이게 되게 그래요? 잘못됐다기보다 이게 되게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확률이 낮은 의사결정인데 왜 그렇죠? 일단 낮 시간에는 네. 좀 상황이 되게 번잡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연구로 다 검증이 된 건데 그 낮 시간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네. 많이 분비가 되고 그게 많이 분비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질이 되게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래요. 네, 그렇게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가름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언제 해야 돼요? 장 끝나고 평온할 때 평온할 내가 때. 뭐 사야지라는 마음이 들어도 당장 살 수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러이런 얘기를 듣고 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잠깐 이제 밥 먹고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네. 또 내가 아까 그거 왜 산다고 그랬지? 네. 이제 적어 놓은 거 다시 보면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네. 있고 네. 다시 봐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도 있고 내일 빨리 사야지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좀 묵혀 놓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적을 시간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결정은 네. 그 당일날 하지 말고 이제 전날, 전날. 기록도 하면서 차분히 네. 생각하면서 이제 네. 전날 결정을 하라는 거죠. 네네, 장 끝났을 때, 장 끝난 끝났을 때. 이후에. 네. 기본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패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확실히요? 네, 확실히 패배하는 방법은 잦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잦은 거래. 왜 그렇죠?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은 네. 거래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거래를 네. 한다? 그러면은 한 서너 달만 지나면 계좌가 그냥 녹아 있어요. 수수료 세금도 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크기는 한데 또 눈에 안 보이는 슬리피지라는 비용이 있어요. 그건 뭐죠? 슬리피지라는 아마 부동산 하시면은 잘 피부에 와닿으실 텐데 사는 사람의 마음이 좀 급하면 네. 가격을 조금 올려서 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파는 사람이 좀 마음이 급하면 가격을 내려서 네, 그렇죠. 팔잖아요. 예.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호가창이 있는데 내가 급하게 사야 되면은 급하게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주식을 사기로 했으면은 네. 그냥 오늘 사기로 했으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매수 호가에다가 내가 걸어놓고 네. 기다리는. 네. 사고 싶은 금액을 미리 결정해 놓는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호가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10,000원 혹은 9,950원, 9,900원 네. 이런 식으로 매수 호가가 쭉 있고 네. 매도 호가가 뭐 10,050원, 11,100원, 12,2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싶은 사람이 이 가격에 내가 팔고 싶다라고 내놓은 가격이 있고 네.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네. 있고 그 다음에 매수 호가는 사고 싶은 사람이 나는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내놓은 가격이 있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매수 호가에 걸어놓고 기다리는 법.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호가 중에 가장 비싼 호가가 10,000원이면은 네. 나도 그냥 10,000원에 걸어놓고 호가를 내놓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네. 있고 네. 10,050원에 매도 호가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매도 호가에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10,050원에 사는 방법이 있죠. 네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 둘 중에 매수 호가에 걸어 놓으면 더 싸게 살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위험이 있죠? 더 비싸게 사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10,000원에 걸어 놓고 기다린다. 네. 혹은 10,050원에 지금 바로 산다. 둘 중에서 자, 첫 번째 방법. 10,000원에 걸어 놓고 기다린다를 선택을 하면 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뭘까요?
그렇게 못 살 수 있다는 못 거. 살 수 있죠. 네. 못 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1,050원, 1,100원 이렇게 사서 쭉 올라가 버리면 환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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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일단 사는 게 좋은데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요만큼이라도 내가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차피 내가 주식을 살 때 뭐 요 한 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대체로 보통은. 그럼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뭐 한 10%뭐 30%는 오르겠지. 뭐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0원이냐 15,000원이냐는 0.5% 차인데 네. 그거 아쉬워가지고 50원 더 싸게 살려고 기다렸다가 10% 올라버리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사는 게 좋은데 네. 그때 50원 더 비싸게 사면은 처음에 봤던 가격보다 0.5%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팔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죠. 그래. 네. 팔 때도 만약에 0.5% 손해보고 팔면 1% 손해보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한다면 그래서 이게 손해가 많다는 네, 거죠. 일주일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5%를 날리는 거예요. 이 부동산하고 비슷하네. 부동산도 팔 때 양도세 내죠, 중개수수 네. 내죠, 네. 법무사비 내죠. 네. 또 살 때도 치트세 내죠, 네. 중개수수, 법무사비. 그냥 큰 차익이 있지 않으면 사고 네. 팔 때 비용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식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요.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식을 좀 샀다. 그러면은 저 이거 사서 30% 이익이 났는데 지금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부동산도 지금 이거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거 팔아야 될까요?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좀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주식도 똑같이 그때 고민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네, 당연히 저도 뭐 개별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각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자산이 네. 미래에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근데 그 추측을 함에 있어서 네. 삼성전자 주식이 향후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네. 질문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1분기 컨센서스가 얼마고 뭐 어떤 되게 잘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뭐 영업이익 10조까지 얘기를 했더라 뭐 등등등.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9조밖에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회사의 상황과 뭐 전체 시장 환경과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네. 특정 어느 한 명의 최근 수익률, 특정 어느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네. 지금보다 10% 싼 가격에 네. 샀다라는 네. 걸 우리가 고려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10% 이익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은 딱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나라는 한 명의 투자자가 10%를 벌었건 10%를 손해봤건 이거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시장은 내 수익률에 관심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관심이 없는데 10% 벌었는데 더 사야지. 10% 벌었는데 팔아야지라는 거는 이 자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르네요. 네, 그거 자체가 오류예요.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배제를 하려면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돼요. 어떻게?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사서 1,500만 원이다. 네. 1,500만 원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질문을 1,500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네. 주식 사실 거냐? 항상 비중으로 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 거냐 했는데 그래도 한 10%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은 네. 근데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네. 15%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는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이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기가 이제 그런 뜻으로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전체 다 현금이다 어떡할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얼마 플러스 났는데 얼마 손해 났는데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요. 네. 네 번째. 네 번째가 제목이 조금 애매한데 겸손해지기라고 적어놨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게. 네, 물론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인과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랐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아니에요. 네. 주가가 떨어진 것도 내가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그렇죠. 아닐 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되게 막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좋구나라고 자만하는 건 좀 되게 조심해야 되고 네. 뭐 한두 종목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나는 주식 못하는 사람인가 봐, 네.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질을 거. 개선. 네. 네, 그래서 계속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하고 의사결정을 안 했을 때에도 기록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뭔가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안 샀다. 안 사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나의 결정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팔고 싶었는데 안 팔았다. 이것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뭐 어렵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만 적으면 돼요. 여기 이제 네 번째고 마지막 네. 다섯 번째가 네. 뭐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이 쌓였을 때 네. 그래요. 감정 활용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번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감정? 네. 어떤 주식을 보고 네. 내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이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울 때 그냥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네. 주변에 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가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네. 거기다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나 A라는 주식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네. 거잖아요. 뭐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걸 봐도 되고 그럼 거기에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보통 편향이 돼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딱 그때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편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편향된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같은 사안을 보고 이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네. 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네. 그러면 이걸 그냥 안 좋은 거라고 봐야 할 건가? 네. 혹은 그 정도로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네. 그때 원래 제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원래 코멘트를 전혀 안 하는데 어차피 못 맞추고 네. 근데 올해 1월 정도부터는 이건 좀 시장이 약간 힘들 수 있다. 네. 좀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랬던 이유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악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뭐 금리, 인플레, 세금 이런 얘기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네.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미 다 눈에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걸 무시하면서 아니야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시장이 좀 낙관적인 쪽으로 많이 편향이 돼 있구나. 네. 그러면은 그때가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조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네. 하락을 하고 나서 왜 빠졌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대답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계속 서로 순환 참조를 하면서 우르르르 주가가 하락할 네. 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요건 좀 조심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어쨌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되게 똑똑하고 내 고집만 피워서 내가 이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내서 내가 돈을 벌 거야. 이런 접근법은 좀 되게 위험해요. 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건 주식 또 부동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책 사시면 다른 건 아니어도 요 챕터 3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선택, 결정을 하는 데 이제 많이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